어둠에
오늘은 저와 같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동일한 옷을 입고 또 동일한 또 사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날 손상대 대표님하고 저하고 모델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입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요, 우리 서미영 사모님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화문에 19년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름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미영 사모님이 이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또 여기다가 무엇까지 넣고, 저 지금 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진짜 차가워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손상대 대표님 나오셔서 사회로 진행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덩어리에 뭐 집을 지신 것 같아. 영수 목사님은 어제 입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강화문에서 이걸 입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더워서 쩔쩔 매는데 혼자서 시원하게 앉아있어서 약간 재스럽게 들었는데 지금은 요 안에 에어컨이 들어가고 추워요. 사회보다 또 얼어가지고 여기 안에 보니까 1단, 2단, 3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이 지금 세계 시장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봤더니 어머나 일본 놈들이 빨라. 한국이 지금 이 조끼를 1000억 대 정도가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아마 이게 개발자가 누군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오는 그 조끼를 우리 돈 주고 사 입으면 되겠어요? 아니 불매운동 하는 게 아니야.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요 밑에 가면 있을 건데 내가 생각에는 있어요. 내가 강화문에서 10만원 가는 거 47,000원까지 깎아놨는데 오늘까지 아마 가능할 거로 보고, 아니 꼭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집에 노인네가 계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땡볕에 일어나는 누가 있다든가 이러면 선물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번 7월 18일 날 강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이면 이거 안 입은 사람들은 아마 잡아갈 거로 있어요. 저 입고 계신 분들 몇 분이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5만이다 7만이다 이러면 뭐 비싸다 생각할까봐 47,000원 아주 적정한 가격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매년 3,000원 돌려받으니까 꼭 한번 착용해 보시고, 그게 거짓말이라 그러면 제가 연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한 얘기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계시고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서 오면서 아마 우리 그 강화문 쇼핑몰에 호이스트가 저쪽 계시네. 상조에 관련해서, 자유마을 상조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유튜브를 보고 아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유마을 상조의 이 개념이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혜택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더 좋은 선물로는 정강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 아직 안 가보신 성지순례를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손을 잡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집을 팔아봐야 전세금밖에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좋은 상품이 있다면 거기에 접목을 해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하고 우리 한 10만 명이 전체다가 비행기 대절해서 성지순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 자유마을 상조를 도입했고, 그 상조가 일반 밖에 있는 상조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마을 회원에게는 70만원 할인 특전까지 있습니다. 진짜요? 아니요, 다른 데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다른 데는 한 5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딱 잘라서 480만원. 요게 47,000원인데 요거는 또 잘라가지고 또 480만원이야.
근데 요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월 납입금도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갖지 마시라고 2만 원 주면 1,000원을 내줍니다. 19,000원에 1,000원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그리고 뭐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자유마을 우리 제일 예쁜 이름이 좀 잊어버렸다 야 오지영 씨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지 순례 이용 시에는 요거 적어줬는데 반짝반짝거려서 유료 할정료 및 크루즈사 기항지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별도 부담도 있을 수 있다 요 얘기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 날씨 이런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던 비도 멈추고 안 오던 비도 오게 하고 이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완나부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혜택이 많이 갈 것이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뒤에 와 있는데 한마디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았습니다. 솔직한 예로 밥 3끼 먹을 것 1끼 먹고 2끼는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 키워서 대가리에 먹물려 놨더니 아버지 엄마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 거야. 집에 아들이 1번, 딸이 2번, 마누라가 3번, 개가 4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5번이야. 서열순위가 이래 됐는데 자식들 보고 야 우리 목사님하고 크루즈 성지순례 가는데 야 한 500만 원만 보태줘봐. 아마 그놈은 다시는 집에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당당하게 자식들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키워준 것에 대해서 바라지는 않겠지만 내가 계획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과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를 네가 한번 만들어주라.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19,000원씩만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면 더 이상 내가 니한테 안 바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자식도 효도를 한다는 겁니다. 효도 안 하는 놈이 꼭 보면 돌아가신 뒤에 아유 그때 효도할 걸. 맞죠? 잘 이해가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분명히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100번 들어봐야 헛방이고 저쪽에 누가 용지 같은 거 돌리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작성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유마을에서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네가 아무리 씨부리 봐야 나는 안 하겠다 싶은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야 교육이 잘 돼가지고 한 사람도 안 되네. 요거 47,000원 자유마을 상조 월 19,000원. 다른 건 뭐 다 때려치우고 크루즈 예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한 가지 정강호 목사님과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지순례를 간다. 어휴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냅시다. 자 그러면 7월 14일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부터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굵습니다. 이빨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소리쳐도 이빨 빠졌어요 진짜.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려니까 이 뼈가 얇아서 이식을 한다 했어요. 오늘 잡아 째고 뼈를 이식해놔서 큰 소리를 못해요. 양해하시고 대신 이번에 나오실 분이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조곤조곤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헌법학자 김학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박수가 큰 것 같아요. 이용성 목사님하고 손상대 대표가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요. 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폭염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폭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함께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그 성지순례 광고를 하셨는데, 성지순례가 크게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는 게 하나 있고 터키 쪽에 이 소아시아 쪽을 도는 게 있는데, 소아시아 쪽을 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추천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 남은 교회 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동환 목사님께서 교회의 부교육자들은 다 성지순례를 시켜주셨는데 본인만 아직 못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스라엘 쪽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저는 양쪽을 다 경험했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장과 빠른 시일 내에 목사님 모시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쪽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는 한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가도 그만큼 가치가 큽니다. 예. 네,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오늘 국민 저항권을 세게 강조하라고 하셨는데 또 준비한 거 하고요. 또 국민 저항권도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호남 홀대론인데, 두 번째는 육해공사 통합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호남은 홀대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 첫째 줄 보시면 경부 라인은 서울 부산 라인은 발전을 했지만 호남은 홀대를 받았다. 두 번째, 그래서 차별과 서름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요, 이 안에는 이제 호남분도 많이 계시겠는데, 우리 서명 사모님도 군산이시잖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는 제가 영호남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때는 저는 호남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싫었냐면, 영남 쪽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게 과시를 좀 많이 했어요. 좀 그래서 나라가 견제와 균형하에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남이 발전되기 때문에 호남 쪽도 못지않게 대체제로 발전되어 옳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영남이 싫어서가 아니라 호남 쪽에 제가 지지를 많이 보낸 바 있습니다. 저는 뭐 감자바이니까 강원도라 아무런 빽이 없는 데서 제가 성장을 했지만 그런 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이래 호남이 맹대를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이재명 시절에 보면 정부의 고위직들은 대부분 다 호남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고위직은 호남이 차지했지만 중하위직은 예컨대 호남 홀대가 아직도 계속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목사님 벌써 올라오셨어요? 다음이요. 여러분 예컨대 나라마다 1인당 GDP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3만 5천 불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시도당 1인당 지역 내 생산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썼지요. 광주가 부산과 대구보다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출을 가지고. 전남은 부산, 대구보다 높고 경북, 경남보다 전남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예요. 전라북도는요 부산, 대구보다 높습니다. 대구가 전국 최하입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정확한 제가 수치를 다 조사해서 전 목사님은 좀 이렇게 과대 포장을 좀 잘하시지만 저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려요. 대구가 최하입니다. 지금 광주가 부산, 대구보다 더 지역 내 생산이 더 높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호남 홀대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음이요. 2013년에 신세계 백화점이 광주에다가 특급 호텔,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요 16개 시도 중에서 5성급 호텔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광주 책임이에요. 광주가 지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요. 지금 광주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광주 출신 교육감들이 일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 자사고, 외고가 없는 이유는 광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 스스로 이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광주는 조금 전에 보다시피 부산, 대구보다 더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광주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NGO가요 732개나 되는데 대구는 367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구가 광주보다 1.7배가 큽니다. 그런데도 비영리단체가 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죠. 광주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비중이 어떠냐? 1.85%인데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주는 예산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10배가 많습니다. 10배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주로 누구한테 주겠느냐? 다음이요. 5.18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죠. 환경단체에 주는 것이죠. 강성노조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주의 모든 결정은요 광주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강성노조, 환경운동가, 5.18 단체를 위시로 해서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광주는요 한마디로 민주당과 시민운동권이 광주의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생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부산, 대구보다 1인당 생산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예컨대 이재명이가 반도체를 갖다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호남에다 주려고 하는데 전기 문제와 물 문제는 논외로 하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자기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800조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돈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는 호남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김민석을 지지하는 당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한 것인데, 만일 무리한 투자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재명 일당들은 자신의 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당권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하려고 하죠. 뭐라는 하면 합동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사, 해사, 공사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연후에 협동성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뒤집고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육해공을 분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 교육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호주, 캐나다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일본이 육군과 해군을 통합한 이유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육군과 해군의 심각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패했다는 말이 있어서 일본은 양쪽을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주와 캐나다가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와 캐나다는요, 상비군이 6만밖에 안 됩니다. 6만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육해공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러나 이 3군 통합의 이 의미는 육군 사관학교를 지우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남 장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통합교육을 가지고서는요, 유능한 육군 장교, 그 다음에 함장, 그 다음에 조종사를 배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다음이요. 또 다른 시각에서 육사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사는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육사 1기생과 2기생 학생 529명이 전원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245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이요. 미군이, 당시에 미군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인데, 이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의 정예부대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시스템을 육군 사관학교에 이식한 분이 바로 벤프리트 장군인데, 그가 돈을 모아서 육사에다가 도서관을 기증한 사람이고, 다 알다시피 이분의 외아들이 6.25 전쟁 때 사망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주한미군 사령관의 그 8군 사령관인데,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 중에 사망할 정도로의,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1960년에 벤프리트의 그 이 동상을 육사 교정에다가 세웠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이요. 또 당시에 육군 사관학교 학생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도 다수가 전쟁에 참여해서 몇 명이 사망했느냐? 1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참 가슴 아프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육사 교정에는 웨스트 포인트의 졸업생들의 추모비가 기수별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육군 사관학교는 단순히 사관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육사 1, 2기 생도의 영령이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 웨스트 포인트의 생도의 투혼이 거기에 깃든 것입니다. 세 번째, 벤프리트 장군의 헌신이 배어있는 장소가 바로 육군 사관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기에 부임하면 늘 육사를 방문해서 헌화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이들의 정신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임한 다음에 반드시 육사를 방문해서 헌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재명과 안규백은 육사 교정에 새겨진, 피로 새겨진 한미동맹의 역사를 과연 이 두 인간은 알고 있는가?
만일에 알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졸속으로 3군 상원학교를 통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헌법 교수로서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이 뚫렸어요. 그 구멍 안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빠져들었고 가치가 무너져 내렸고 법치가 무너져 내렸죠. 인권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은 그 블랙홀로 다 빠져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느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천만이 모여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믿을 것은 국회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사법부마저도 예컨대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법과 정의와 가치를 의지할 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뭐냐? 우리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항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항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다면 중구난방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광화문 총사령관으로서 전광훈 목사님이 굳게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총사령관이 안 되셨다면 중구난방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분열된 우리들의 모습이겠지만 이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일은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지막 힘과 헌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국민 저항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모두가 다 국민 저항에 의해서 새로운 헌정 질서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이 250주년 독립기념을 했는데 미국 역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는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도 4.19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 헌법도 분명히 불의에 항거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 불의를 보면 항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조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수단이죠. 저항밖에 없는 것인데 저항은 불의를 느꼈다면 누구든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느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불의를 느꼈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는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18일 날 8월 15일 날 하시는 대회의 중간에서 예비적으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국민대회를 개최하시는데 이번에 말로 덥지만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주변의 분들 손에 손잡고 함께 나와서 국민 저항밖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신하실 테니까 이웃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서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